안녕하세요. 사주 명리에 빠진 지니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인묘 2탄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제 기토 일간이다 보니까 내년 신축년이 저에게 이제 일간이 인묘되는 운이다 보니 제가 또 묘에 이렇게 꽂혀서 2탄을 준비했고요. 3탄도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럼 저처럼 내년이 인묘 운일 때 어떤 글자가 축에 인묘되는지, 인묘되는 글자에 따라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을 해석할 때는 일단 사주 원국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대운이 중요합니다. 거기에 이제 인묘라는 해석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사주 해석을 할 때 인묘운은 굉장히 비중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대운도 인성 인묘 대운에 살고 있고요. 대운 이제 8년 차입니다. 37부터 47까지기 인성 인묘 대운에 인묘 대운이고요. 제가 이제 35살에 아이를 낳고 다음 해에 몸이 좋지 않아서 1년 동안 병원을 다녔습니다. 그 이후로는 나는 아이를 내가 집에서 키우자 라고 제 스스로 인묘를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긴 시간이 지나고 보니 운의 인묘가 됐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묘운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든 사회 활동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중간에 세운의 영향으로 잠깐 2년 동안의 사회생활을 했지만 다시 집으로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제가 2008년도에 부동산 일을 해보고자 해서 부동산 관련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는데요. 결국은 저의 이 자격증은 또 인성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의 자격증이 장롱 속에 인묘가 되고, 저는 이렇게 아이를 키우며 명리 공부를 하면서 지내게 됐습니다.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이 인성 인묘운은 방해받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운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의 인성 인묘 대운은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자격증은 장롱 속에 인묘가 됐지만 저는 명리라는 인성 공부에 인묘가 돼서 차후를 준비하는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저의 이 8년 동안의 인성 인묘 대운은 일장일단이 있는 인묘운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신축년에 인묘되는 글자들이 있다라고 하면 불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보통 인묘운을 얘기할 때 이별이다, 사별이다, 무덤에 들어간다, 죽음이다, 이런 이야기가 워낙 많기도 해서 아마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럼 내년 신축년에는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한 해를 보내야 될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일지가 이제 제왕이나 걸록을 깔고 있으신 분들이나 사주 명식에 제왕이나 걸록이 많거나 또 대운 흐름 자체가 나의 대운이 지금 제왕이나 걸록 대운이라고 하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인묘운 하나만으로는 무슨 일이 생기기보다는 두세 개가 복합적으로 겹쳐야지 세운에서 사건이 터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주 원국에 형이나 충이나 원진이 있는데 대운에서 이 형, 충, 원진, 귀문을 건드리는 운에 놓여져 있는데 내년 내 인묘운까지 겹친다라고 하면 이럴 때는 내년을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인묘운 하나만으로는 특별히 어떤 크게 문제가 생긴다,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운이라는 게 지금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사건일 수도 있지만 신축년은 축이라는 건 사유축, 금운동의 마무리, 해자축의 마무리, 이렇게 마무리 정리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하면 정유년부터 있었던 일, 기해년부터 있었던 일,
있었던 일에 대한 마무리 정리를 하는 한 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정유년에 내가 어떤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가 무리한 투자였다라고 하면 신축년이 손해로 마무리 정리하는 운이 될 수도 있고요. 뭐 투자를 했는데 영 지지부진해서 내년에 신축년에 마무리 정리하자라는 마음이 드는, 그래서 정리하고 마무리를 하는 한 해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축에 임묘되는 글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축토에 임묘되는 글자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축토에 임묘되는 글자로 천간으로는 경금, 기토, 정화가 있고요. 지지로는 신금과 오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천간이 임묘되는 게 좀 더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묘운은 세운이면 1년으로 지나갈 것이고 대운이면 10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묘는 내가 묘지 안으로 들어가 죽음을 맞이하는 게 아니고 내가 묘지 안에서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살아남기 위해서 나를 낮추고 숙이고 제한적인 활동을 하면서 근검성실 절약하며 차후의 미래를 준비하는 운이다. 그러니 욕심내지 않고 무언가를 확장하고 벌리지만 않으면 된다. 즉 좀 참자. 그러면 무탈하게 잘 지나간다라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묘운의 가장 큰 특징은 기운이 약해진다, 힘이 약해진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힘이나 기운이 약해지는 궁성이 어떤 궁성인지, 육신적으로 어떤 건지, 십성으로는 어떤 건지를 해석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묘운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건 나의 월과 나의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지는 내가 살아가는 사회에 나의 사회 주변 분위기, 나의 직장, 나의 부모, 형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이 임묘된다라고 하면 나의 사회생활이 약해진다. 내가 제한적인 사회 활동을 한다. 무언가에 빠져서 몰두하거나 몰두해서 이 제한적인 공간 활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퇴사는 월 임묘는 직장 임묘가 되기 때문에 퇴직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워커홀릭,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맡아서 그 일에 빠져서 직장에 빠져서 일을 하는 임묘된 모습을 연상을 해 보셔도 되고요. 즉 제한적인 활동을 하게 된다. 하던 일을 해라. 하던 일을 확장하지 말아라. 즉 무리하지 않기 또는 무언가에 몰두하거나 빠진다라고 해석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토 일간 분들 중에서 사주에 경금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무토 일간 분들에게 이 경금은 식신입니다. 그럼 축토가 이 식신을 임묘를 하게 되고요. 축토는 또 무토 일간에게는 겁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축토 겁재가 와서, 겁재는 즉 나의 동료, 나의 경쟁자가 와서 어떤 일을 같이 하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나의 식신은 나의 일거리, 나의 전문적 기술이 임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일을 벌리면 불리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실 수도 있고요. 식신이 임묘된다라는 건 식신은 또 취미, 나의 재능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나의 취미에 빠져든다, 몰두한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나의 재능을 갈고 닦는데 몰두해서 제한적 공간에 몰두해서 나의 재능을 갈고 닦는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월은 궁성으로는 부모궁에 해당이 되고, 예를 들어서 월에 천간에 편재가 있는데 편재가 임묘운이라고 하면 이 편재는 또 육친적으로는 남자분에게는 아버지가 되세요. 그럼
편제가 임묘되는 운에는 아버지 건강을 챙기자 이렇게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지, 일간, 일지가 임묘일 때 일간은 나 자신이고 일지는 나이자 배우자의 모습도 되기 때문에 나 또한 나 또는 배우자의 운이 기운이 약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내년에 일간, 즉 나 자신이 기운이 위축되고 임묘가 되는 운이다 보니까 건강을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이제 올해 건강검진을 받는 해인데 건강검진을 잘 안 받았거든요. 근데 올해는 강하게 꼭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전에는 건강검진을 한두 개를 받았다라고 하면 올해는 내년이 오기 전에는 정말 종합적으로 다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또 강하게 듭니다. 또 저 같은 경우는 대운하고 또 세운의 형의 관계에 일간 임묘까지 되니까 이 건강에 대한 그 마음이 더 커졌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간이나 일지가 임묘운이라고 하면 건강 조심, 건강검진 꼭 받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십성별 임묘 해석하기입니다. 내년에 축에 임묘되는 글자가 경기정, 지지로는 신금과 오화가 있는데 이 임묘되는 글자가 어떤 분에게는 식신이 될 수도 있고 재성이 될 수도 있고 관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임묘되는 십성에 따라서 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신축년에 임묘되는 글자, 즉 청가는 경기정, 지지는 신금과 오화가 있습니다. 이 임묘되는 십성 글자에 따라서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겁이 임묘되는 분들이라고 하면 비겁이 임묘되는 운이라고 하면 비겁이라는 건 경쟁자, 친구, 동료, 동업자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쟁자, 동료, 동업자로 인해서 그분들이 나를 임묘시키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분들로 인해서 나의 활동에 제한을 받거나 나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일이 생겨서 내가 답답한 상황이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비겁은 육친적으로는 형제 자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형제 자매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내가 형제 자매와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다. 즉 형제 자매가 나를 임묘시키니 그분들로 인해서 내가 활동에 제한을 받는다. 그래서 답답하다. 그래서 관계가 소원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식상임묘. 식상은 나의 아랫사람이 되기 때문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직원도 될 수 있고 선생님이라고 하면 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 아랫사람이 나를 임묘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로 인한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직원이 이제 퇴사를 해서 직원이 잘 안 구해지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재능과 기술, 나의 재능과 기술이 임묘돼서 사용을 하지 못한다, 잘 쓰여지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임묘가 빠져든다, 몰입한다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식상은 또 유흥과 취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유흥에 빠져서 산다, 취미에 빠져서 산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또 식상 같은 경우는, 특히 식신 같은 경우는 활동력이기 때문에 이 활동력이 떨어지게 됨으로써, 임묘됨으로써 건강도 조심하셔야 되는 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재성임묘.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여자가 재성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자한테 빠져서 내 활동이 위축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또 재성임묘는 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왠지 현금이 모이지 않는 느낌, 내가 즉 현금 회전율이, 현금 유동성이 떨어져서 내 수중에 돈이 잘 들어오지 않는 느낌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편제가 임묘되시는 분들은 큰돈, 목돈 나갈 일, 그렇기 때문에 투자나 투기
는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정제 같은 경우에는 작은 돈이 꾸준히 나갈래, 뭐 어떤 대출로 인해서 내가 이자를 꾸준히 낼 일이 생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관성인묘. 관성은 직장이 되기 때문에 내가 직장에 빠져 산다. 뭐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아서 그 일 때문에 내가 일에 빠져서 직장에서 생활을 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명예, 나의 명예가 약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직장이 운이 약해지는 거기 때문에 뭐 이게 퇴직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남자가 이제 관성이 되기 때문에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남자한테 빠져서 나의 활동이 제한된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사회 활동과 단절된다, 뭐 그렇게 임묘가 된다라고 그런 의미로도 해석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인성인묘. 인성이라는 건 내가 인정받는다라는 의미, 뭐 결재권, 뭐 승인권, 뭐 인덕 이런 것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결제를 받는다거나 어떤 승인 날 일에 있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은 기운이 약하기 때문에 승인 받기 어렵고 뭐 결제 받을 일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일들도 좀 어렵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뭐 이런 인덕이라던가 이런 부분, 인기, 이런 부분의 기운도 약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인묘, 한정된 공간에서 방에서 웅크리고 공부를 하는 모습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공부하시는 분들은 인묘지가 공부에 방해받지 않는다라고 보실 수도 있고요. 뭐 문서를 다루는 일이나 계약을 받는 일들이 기운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렵다, 답답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즉 부동산 매입, 뭐 발주가 나와서 하는 문서일, 뭐 계약일 이런 것들에게는 불리하다. 하지만 공부하기는 좋다. 이렇게 인묘, 십성 어떤 십성들이 임묘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운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운법이라기보다는 나의 마음가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용히 나를 숙이고 낮추고 살자. 즉, 나를 드러내거나 욕심내지 말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끼고 절약하자. 뭐 내년 신축년에는 내가 묘지 안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알뜰살뜰 뭐 소비를 줄이자, 절약하자라는 마음가짐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기간이다. 자기 개발에 힘쓰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제까지 뭐 있었던 일들을 또 내가 마무리하고 정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준비하는 기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이미 활인성 직업을 갖고 있으신 분들, 뭐 교사, 뭐 회사원, 의사, 뭐 간호사, 뭐 사회복지사분들, 진급성이 낮은 회사원, 그리고 공무원들 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내가 그런 제한적인 공간에서 사회 활동을 이미 하고 있으신 분들이니 그냥 그 일을 충실히 잘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무탈이 잘 지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부하는 기간이다. 또 이럴 경우에는 또 내가 불안감이라던가 마음이 답답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도나 명상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저처럼 일간 인묘를 갖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건강 조심하시고 건강검진 꼭 받자.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내년 한 해를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